상쾌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최근 지수가 부하권에서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 그리고 그리스의 지원 문제 등이 전반적으로 이제는 많이 낙관적인 전망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아직까지 여전히 불확실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의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 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지수가 1900선 위로 올라서면서 증권가에서의 향후 증시 전망에 대해서 많이 좀 엇갈린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131만 원에서 143만 원까지 오르면서 거의 1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수가 비중이 높아진 삼성전자로 인해서 같이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거래대금은 지난 8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그런 상태고 4분기 실적도 부진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 또 실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 이익 둔화가 좀 경감될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는 그동안의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해외 증시 포인트로 살펴보겠습니다. 김보성 기자입니다. 해외 증시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를 잠시 뒤로하고 혼조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시장에 이렇다 할 중요한 지표가 발표되지 않았던 가운데 오늘장에서는 다시 한번 미국 의회의 재정절벽 협상 재개 그리고 유로존의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여부 등 오래된 이슈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의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오늘장에서 0.3%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12,967선으로 13,000선을 내어주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만이 상승 마감하면서 지수가 혼조 양상을 띈 것입니다. 0.3% 오르면서 2,976선 기록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2%의 하락으로 1,406선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증시를 이끈 재료들을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국장에서는 유럽권의 움직임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유로존의 구제금융 지원 여부,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종목별로 봤을 때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전망치를 밑도는 내년의 수익을 발표하면서 0.7% 하락 마감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번스타인 쪽에서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전해지며 8% 이상의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리서치 인모션 역시 상승하는 움직임 기록됐습니다. 다우 지수의 오늘 하루 동안의 움직임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동안의 움직임입니다. 장중 거의 모든 시간을 하락권에 머물렀습니다. 장 초반에 잠시 13,000선을 터치하는 움직임 나타났지만 이내 아래로 떨어지면서 12,967선에 다우 지수가 마감을 지었습니다. 업종별 등락 흐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한 업종이 우세한 움직임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금융주가 0.8%대의 강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별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악재가 전해지면서 0.7%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고요. 이와 함께 HP 그리고 인텔 등 기술주가 상승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2%대 HP가 상승했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0.8%대의 상승을 기록했고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락하는 움직임이 기록됐습니다. 미국장은 이렇게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는 어떻게 마감 지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장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역시 그리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불거지는 모습이었고요. 지난주 유럽 증시가 상승 랠리를 이어갔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유럽장 마감 동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닥스 지수는 0.23% 조정을 받았습니다. 7,292선에 마감을 지었고요. 영국의 푸츠백 지수가 0.56% 하락하면서 5,786선에 마감 지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의 샤크 지수는 0.8% 가까이 밀려나며 3,50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역시 유럽장을 이끈 이슈들도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유로존에서도 그리스에 대한 구제 금융 여부에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을 한 가운데 업종별로도 하락이 우세했는데요. 특히 유럽장 전반적으로 금융주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자, 금융주의 흐름을 본다면 영국에서는 바클레이즈,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BNP 파리바, 그리고 독일에서는 도이체방크 등이 나란히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의 움직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2%의 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독일 닥스 지수 업종별 등락 흐름까지 함께 살펴본다면은 업종별로는 거의 모든 업종이 하락하면서 혼조 양상을 좀 띄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크게 하락한 것이 바로 유틸리티 업종입니다. 유틸리티 업종이 1%대 밀려나는 움직임이 기록됐습니다. 종목별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에서는 티센트루프가 투자 의견 하향 소식에 4% 넘게 밀려나는 움직임 기록됐습니다. 이와 함께 도이체방크가 1.7%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이어서 영국의 푸치백 지수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푸치백 지수는 0.5%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업종별 등락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 업종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하락세가 두드러진 업종 살펴본다면 기초 소재 섹터 0.8%, 그리고 에너지주 역시 0.8% 나란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클레이스 같은 경우가 하락 마감했는데요. 카타르 국부펀드 지분 매각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 마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이어서 프랑스의 까크 지수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크 지수는 0.8%대의 조정을 받으면서 3,500선에 마감 짓는 모습이었는데요. 역시 모든 업종이 대체로 하락했고 기초 소재 섹터만이 소폭 0.12%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금융주의 전반적인 약세 속에서 프랑스에서는 BNP 파리바, 크레딧 아그리콜, 그리고 소시에테 제네랄 등이 나란히 1에서 2%대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고요. 유럽장은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내 증시 영향력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간밤 백악관에서는 재정 절벽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면서 타결할 것에 대한 주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결과를 미칠지 주목해 봐야겠고요. 부정적인 부분은 그리스 문제 역시 불확실하다는 점 부담이고, 글로벌 증시가 동반으로 하락했다는 점 증시에 미칠 영향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해외 증시 포인트였습니다.